다양한 검사들을 다 했는데 정말로 외래 그런 경우들이 많죠. 검사를 다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뭐 혹시 경험한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실까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저 의사로서 참 난감한 경우예요. 환자들이 이제 와서 돈은 돈대로 썼는데 말씀드릴 게 없는 경우.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혹시나 정신적인 원인이 없는지, 큰 스트레스 원인이나 또 이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꼭 파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의 기준에 해당하진 않는지를 봅니다.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건 특별히 이제 검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다 제끼고 그런데도 아무 이유가 없고 이 기준에 합당하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면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좀 환자들한테 생활습관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들,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외래 많이 오시고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그 호스피스 환자들 가족들도 진료를 많이 보는데 사실 이제 호스피스의 개념 자체가 환자도 포함이 되지만 가족들의 돌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간병을 하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 그 환자를 돌보다 보면 잠도 못 자고 또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심해지면서 피로감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동이 있다면 이제 가족적으로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간병을 좀 교대할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좀 걸 쉐어를 하고 서로 교대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케어기버들,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돌봄 제공자들, 그러니까 특히 말기암 환자나 말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돌봄 제공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진된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가족 내 역동을 잘 이해하고 역동적인 관계에 있어서 질병이 그 가족들한테 또는 가족들이 질병을 어떻게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끊어주고 다시 생성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학과에서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 가족 내 역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족 관계들을 다 물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랑 관계가 좋으냐, 가족들이 뭐 지지적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들이 가장 큰 그런 예들인데 뭐 손주들 얼마나 예뻐요. 손주들 예뻐서 봐주고 뭐 딸이 뭐 가여워서 봐주고 막 하다가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육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육아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섭섭함이 느껴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죠? 따님이 그걸 이해 못하네요 라고 딱 얘기해 준 순간 막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 본인이 서러웠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마음에 녹아내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당연히 버발 마사지, 우리 말로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지만 약간의 양념으로 뭐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써줬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변성 피로, 우울, 정신역학적인 부분들까지 잘 치료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